경상국립대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비상시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퇴진과 정치권의 탄핵 표결 참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촉발된 전국 혼란이 지역 관광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해외 단체 관광을 추진하던 사천 지역에서는 모객이 안 돼 관련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도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확정 절차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곳가량의 후보지 중 두세 곳으로 압축이 된 분위기인데 연내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경남의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버스 운행 소식부터 발사산단 소송 희비까지 다사다난했던 하동군의 1년을 짚어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슈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관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불편도 우리 지역 SNS 속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SNS 속 핫 이슈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비상시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수도 학생도 또 시민도 대통령 퇴진과 정치권의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들이 명령한다. 윤석열 체포! 윤석열 체포! 윤석열 체포! 경상국립대학교 과자 캠퍼스 민주광장에서부터 시작된 행렬.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정치권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대학 정문을 통과해 캠퍼스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대학가를 누비며 함께 목소리를 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를 비롯한 경상국립대 구성원은 물론 시민 등 약 수백 명이 참여한 비상시국 대회 현장입니다. 자신 및 가족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날 행사는 계엄 선포 당시 느꼈던 당혹감과 자유가 억압당한 분노를 나누는 장인 동시에 축제장처럼 음악에 맞춰 함께 노래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표출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일찍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무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지금 나라가 이런데 시험이 중요하냐 하면서 이제 같이 매일 저녁에 촛불 집회 나가고 현 시국에 대한 날선 비판과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국가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헌정 질서 회복보다 개인의 안위와 이권을 우선시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민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 언론이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렵게 여기고 바른 정치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을 바라보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이라거나 욕심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주에서도 매주 토요일과 평일 저녁마다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점을 포커스해가지고 서울과 국회 그리고 나라의 전 지역과 전 국가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치고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1차 탄핵안 표결 미참여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가 거센 가운데 2차 탄핵안 표결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여당 이탈표 가능성으로 탄핵 정국은 더욱 미궁 속에 빠지고 있는데 2차 표결은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거리로 나온 시민들,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에 대한 응답은 무엇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지역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에선 이달부터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단체 관광을 추진하려 했지만 추진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내국인 관광시장도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방송협회의 SNS 계정입니다. 지난달 현지에서 방영된 사천시와의 교류 행사 영상입니다. 지난 9월 사천시는 베트남 방송협회와 현지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팸투어를 가졌습니다. 올겨울 한국 여행 상품을 출시하려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베트남 현지인 모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논의가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외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한국이 상당히 안정됐다 봤는데 상당히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김해를 통해 입국한 뒤 사천 다솔사와 항공우주박물관, 바다 케이블카 등을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연간 1,000명가량 관광객을 모을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기약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사태가 길어질수록 관광업 전체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운데 관광 심리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관광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유람선 업계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 비교해가지고 올해는 한 절반 수준 정도 됐습니다. 1,000명을 태울 수 있는 유람선이지만 평균 승객은 200명대에 그칩니다. 시기적으로 비수기인 걸 감안하더라도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식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과거 빈자리가 없었던 대형 식당은 점심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손님이 줄었습니다. 아직 비상계엄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나빠진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민생보다 이권 다툼에 바쁜 정치인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바꿔야지. 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도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확정 절차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입지선정위원회의에 대해 우주항공청이 탄핵 정국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지역사회 역시 촉각을 세우고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신청사 위치 선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항공청의 본청사 위치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단순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 장소가 아닌 연구시설이라든지 또는 생산시설, 실험시설까지 다 갖춰야 사천시가 글로벌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거듭나는 데는 우주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본청사 위치 대상지로 알려진 곳은 대략 10곳가량. 그중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두세 곳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사천시 용현면 행정복합타운. 사천시청과 다수의 행정기관이 집적돼 있어 산학, 연관, 연계를 통한 복합도시 생태계 구축이라는 시의 도시개발의 큰 방향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가 LH에 있다는 것도 향후 토지 매입을 둘러싸고 표출될 여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 이에 따른 도시개발 확장성 역시 자연스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 곳은 사천읍에 위치한 선인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무엇보다 주거와 교통, 교육까지 정주 여건 인프라가 다른 후보지에 비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 자연스레 투자 매력도가 높아 향후 민간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구에 묶여 있어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로 청사 건립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여기에 사천 지역 내 균형 발전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미 포화된 읍지역으로 청사가 위치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언. 우주항공청 직원들 사이에서 현 임시청사 주변 입지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도 앞으로 위원회가 내릴 최종 후보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선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전체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도시계획과 건축, 우주항공산업까지 총 4개 분야에 걸쳐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입지선정 기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대해 정주 여건과 접근성, 토지 확보 용이성, 규제 유무, 잠정적 도시개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가중치 반영 여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 그러면서 입지선정위원들과의 빠른 일정 조율을 통한 신속한 회의 개최로 연내 최종 후보지 확정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입지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 행안부 등의 청사수급 관리 계획안 제출에 이어 내후년 실시 설계와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질 예정.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 선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입지위원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청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9,649억 원으로 올해 대비 27%가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3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첨단 위성 개발에 2천여억 원,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에 1,000여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서부 경남의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그 첫 번째 순서로 하동 지역 소식 살펴봅니다.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버스 운행부터 녹차로 유명한 두 지역의 자매 결연까지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요. 고교 통합을 둘러싼 진통과 의회와의 갈등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김상혁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야생차 시베지인 하동군과 전국 총생산량 40%의 녹차를 생산하는 전남 보성군이 한국 차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지자체는 차 관련 정책과 차 산업, 문화는 물론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하동고와 하동여고의 통합을 둘러싼 진통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하동여고가 사립학교인 만큼 통합의 키포인트는 하동여고 측 법인 이사회였는데 결국 통폐합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하동군에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다시 한번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지난 1997년 시작된 석탄발전소인 하동화력발전소의 폐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등을 이유로 들며 발전소 조기 폐쇄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이와 별개로 폐쇄 예정에 따라 TF팀을 구성하는 등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두고 의회의 심의 보류와 관련 예산 삭감이라는 고비를 맞으며 군과 의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의회의 예산 승인으로 보건의료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동군은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설계 공모 등 착공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동군 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정회와 파행, 일부 의원 불출석까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원구성은 마무리됐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두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사남아 당협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했다며 경남도당에 이들의 제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하동군. 10월부터 하동읍 내 6.7km 구간의 순환 노선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범 운행 기간으로 정식 운행부터는 요금 100원을 내야 합니다. 서부경남 지자체별로 광역 소각장을 두고 여러 갈등이 빚어졌던 올해 하동군에는 남해군과의 광역 소각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는데 지원금 분배를 두고 주민과 행정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중단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금 지급을 두고 시행사와 소송을 이어왔던 하동군. 최근 2심 재판에서 하동군이 시행사에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군은 예상 배상금보다 현저히 줄어든 만큼 큰 고비를 넘겼다는 입장. 절감된 배상금분은 군민을 위해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에서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돼 11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인사혁신처는 전국 260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평가, 투표를 거친 결과 진주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 3곳을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진주시는 공직자 재산신고 시 비상장수직 등록방법 매뉴얼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양군이 동파 방지와 시설 점검을 위해
용추, 산삼, 대봉산 등 자연휴양림 3개소를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휴장합니다. 휴장 기간 동안 휴양림은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기 등 주방시설 물품을 점검하고 건축시설물과 전기안전, 소방안전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점검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함양지역 자연휴양림 휴장 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자연휴양림의 숲 나들이 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천 정동농협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1일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에 열린 준공식은 강동국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동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1,600여 제곱미터의 단층 건물로 하나로마트 제품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한편 정동농협은 개장을 기념해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합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경남에서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진주시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글쓴이는 지인 남편이 급하게 회사로 복귀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피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집회 일정 소개와 참석했다는 시민들의 후기도 이어졌는데요.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 다음 날에는 밤새 화가 나서 일어나자마자 조기를 개항했다며 사진을 공유하는 글쓴이도 있었습니다. 찬반을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며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비판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한편 야당이 2번째로 발의한 탄핵안은 오는 14일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노조 파업. 임금 문제와 인력 운용에서 코레일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주에서도 파업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는 서울에서 복귀하는 기차편이 취소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하루빨리 서로의 의견이 조율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글쓴이의 상황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예매창이 뜨지 않아 직접 가서 예매했다며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대형 트리, 눈꽃을 닮은 형형색색의 조명이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9회 진주 크리스마스 트리 참빛 문화축제 현장입니다. 철도문화공원에서 오는 31일까지 대형 트리와 문화공연, 솜사탕, 붕어빵 무료 나눔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방문 의지를 드러내는 진주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제40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에 강주호 진주동중학교 교사가 당선됐습니다. 11일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강신임 회장은 1986년생으로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원의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 업무 완전 분리, 교권보호 119 가동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강신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진주 동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교총 2030 청년위 교권분과위원장과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남해군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올해 처음 공모 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은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발전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사업은 그린 아일랜드 남해라는 주제로 추진되며 농촌 체험 휴양 마을뿐 아니라 보물찾기 투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농촌진흥청에 2024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전략 추진 실적과 신기술 확산 실적 등 9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천시는 기술보급 확산 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 역량 개발 및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총괄 공공건축과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 하동군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과 운영지원 사업은 민간 건축가가 지역의 건축도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 발굴과 기획 등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동구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선정돼 하동 천년타운 조성 사업 등 공공건축 사업에 총괄 건축가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진주시가, 2020년에는 남해군이 선정돼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 대기 정체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해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함양,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오후부터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영하 2도 보이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36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24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영하권 기온 보이겠는데요. 찬 공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